안녕하십니까. 일반법의 정석 석환익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 마지막 시간으로 자주 사용하는 특별약관과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오염 특별약관입니다. 발전기, 변압기 등 전기기기의 정기적 사고를 보상을 해주는 특별약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기적 사고라 함은 기기에 과전류나 스파크가 흘러서 손해를 입히는 부분들이죠. 누룽지처럼 이렇게 눌러붙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초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정기적 사고를 보상을 해주는 위험이 특별약관이 전기위험 특별약관입니다. 다음은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입니다. 태풍, 해오리 바람, 풍재죠. 홍수, 해일, 범람, 수재입니다. 풍재와 수재를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7개 항 중에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풍재, 수재와 관계없이 댐,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지는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여기서 들어온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과 샤시 사이로 빗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와서 벽지나 바닥에 손해를 입히는 부분들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강한 바람으로 베란다 유리가 파손이 돼서 빗물이 들어온 부분들은 보상을 해주죠. 들어온다는 것을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수재 위험 특약은 면책금액,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한 사고당 주택 물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 공장 물건은 사고당 5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뒤에 설명드릴 특수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신체 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약은 뒤에 설명드릴 특수 건물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함으로써 보상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망 시에는 1인당 1억 5천, 인원수 상관없습니다.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 보상을 해주는 특별약관입니다. 특수건물 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에 4만 1천여 건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수건물 현황입니다. 11층 이상 건물,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는 16층 이상, 그리고 병원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연면적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그리고 숙박업이나 지하철 역사로 사용하는 3,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 그리고 학원이나 영어관 등으로 사용하는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그리고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사격자, 그리고 국공유 건물 중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이 특수건물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별약관입니다. 말 그대로 급배수 설비의 누수나 방수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부분들을 보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누수, 방수된 급배수 설비 자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험의 목적이 생긴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을 한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냉동, 냉장 위험 특별약관입니다. 우리 정육점에 가면 붙박이형 냉동,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고기들이 많이 쌓여 있죠. 불이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고기류들은 연소작용에 의해서 타지 않을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화재보험에서는 연소가 돼야 되는데 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고기들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약관에서는. 냉동, 냉장 위험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게 되면 타지 않은 고기류들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냉동, 냉장 위험 특별약관입니다. 다음은 화재배상 책임 특별약관입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 윗집, 아랫집,
손해를 끼치게 되죠.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멸성, 화재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3년 이상 장기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재물보험은 대인까지 보상이 됩니다. 다양한 보험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꼭 대인 보상을 원하시는 것 같으면 장기 재물보험으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화재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리 손해 특별약관입니다. 우리 1층에 있는 커피숍, 음식점 외벽에 유리로 치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이 야구공을 던져서 유리가 파손이 되게 되면 보상을 해주죠. 제3자 비행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한번 볼까요? 부착 후 7일 내에 생긴 부착 잘못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틀, 액자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리 파손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3자 비행, 유리 손해 담보 특별약관입니다. 임시 거주비 보장 특별약관입니다. 화재로 보험 목적 내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거주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 원상 복구 기간 동안 하루당 곱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임시 주거비 보장 특별약관입니다. 다음은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보장 특별약관입니다. 제품의 정기적, 기계적 원인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상을 해주죠.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AS 지정점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수리비는 부품비, 인건비, 운반비가 보상이 됩니다. 6대 가전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있죠. 여기서 참고를 하실 부분들은 파손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초과된 제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12대 가전까지 특약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동일하고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어류건조기, 어류관리기, 제습기가 12대 가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화재보험 관련되어 있는 제도와 법률입니다. 먼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를 실화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화재 대물 배상 특별약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2009년 5월 8일 이전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후에는 경과실도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경과실도 옆집, 윗집 피해를 보상해 줘라라는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3조에 보면 손해배상의 경감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액을 좀 줄여줘라는 내용이죠. 화재 대상의 과 정도, 그리고 피해의 대상과 정도, 그리고 연소 피해 확대의 원인, 그리고 실화자가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실화자의 경제적 상태, 그리고 기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손해배상을 경감을 해줘라는 법조항입니다. 화재 사고 사진이죠.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서울의 대역각 호텔 화재 사고입니다. 1971년 12월 25일 날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많았지만 이 사망자 163명, 중경상자 63명. 이 내용으로 해서 법령이 하나가 제정이 됩니다. 그 법령이 바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화보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특수건물이 제정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24개 업종이 특수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건물은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어주죠. 그 혜택의 첫 번째가 저렴한 보험료로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약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건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원수에 상관없이 사망 시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특별약관이죠. 그 다음에 일반 건물과 달리 저렴한 풍수재 보험료를 제공을 합니다. 건물과 공장인 경우에는 기계장치도 포함을 해주죠. 예, 저렴하게 풍수재 담보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 반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상법 제651조입니다. 고지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지 의무. 고지 의무가 뭡니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 보험자조에게 통보해야 되는 사항, 위험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사항은 통보를 해줘라라는 내용들이 상법 제651조 고지 의무 사항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652조를 한번 볼까요? 652조는 통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은 가입 후 여러 사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가 되게 되면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줘라라는 통지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6가지입니다. 보험 목적물을 양도를 할 때, 그리고 용도를 변경을 했는데 위험이 증가가 된 경우, 그리고 15일 이상 개축이나 증축, 수선을 할 때는 꼭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리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두거나 휴업한 상태가 되면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라라는 통지 의무가 법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법 제 652조입니다. 끝으로 형법 제 170조와 171조입니다. 화재 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70조는 실화에 대한 내용으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71조는 업무상 실화와 중실화입니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70조, 171조에 의해서 화재 벌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약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전달해 드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보험 설계 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